안녕하세요. 성모 진안과 대표원장 박진영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대표적인 다초점 인공수영체 제작회사죠. 호야에서 최신형으로 출시한 비비넥스 지메트릭이라는 다초점 인공수영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일단 호야는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로서 시가총액이 6조 엔, 즉 한 60조 원 정도에 달하는 큰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역사와 전통도 굉장히 오래됐고요. 미국의 대표적인 다초점 인공수영체 제작 회사인 알콘과 거의 시총면에서 견줄만한 그런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호야에서 비비넥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회전형 다초점 인공수영체인 지메트릭이라는 렌즈를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지메트릭 플러스라는 렌즈도 같이 출시를 했습니다. 이 두 렌즈는 거의 동일한 렌즈라고 보시면 돼요. 이름도 굉장히 비슷하죠. 일단 새로운 3중 초점 인공수영체다. 그 특징적인 것이 이 렌즈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회전림이 중심부에만 몰려 있어요. 그것이 이 호야 비비넥스 지메트릭의 특징적인 그런 디자인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비비넥스 플랫폼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인공수영체의 기본 재질을 플랫폼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비비넥스 플랫폼을 보면 글리스닝 프리 그리고 소수성 아크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눈 속에 들어가는 인공수영체는 물과 친하지 않은 소수성의 아크릴 재질로 된 것이 인체 내에 삽입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가장 적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호야의 비비넥스 렌즈도 소수성 아크릴 재질로서 글리스닝이 거의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비비넥스만의 특징적인 비구면 광학 설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PCO란 것은 뭐냐면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게 되면 후발성 백내장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후발성 백내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활성 상소 처리 공법 그리고 광합부의 매끄러운 표면과 사각 모서리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백내장이 낀 수정체를 제거하고 나서 빈 수정체 낭이 남게 되는데 그 수정체 낭에 인공수영체를 삽입하게 되죠. 특히나 난시 교정용 토릭 인공수영체를 그 눈의 난시축에 맞춰서 넣는데 이 인공수영체가 그 수정체 낭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난시축이 틀어지면서 난시 교정 효과가 줄어들고 잔여 난시가 남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체 낭에서 인공수영체가 회전을 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비비넥스 렌즈의 플랫폼은 햅틱 표면을 질감 처리를 해서 수술 후에 회전을 최소화시켰다. 그래서 뛰어난 회전 안정성을 통해서 수술 후에 신뢰할 수 있는 시력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비비넥스는 체외 실험을 통해서 이미 그레이드 0, 그러니까 글리스닝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타사의 인공수영체에 비해서 글리스닝이 거의 없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사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면 수차와 코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눈에는 각막 표면에서 구면 수차가 존재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전에 제작된 인공수영체들은 백내장 수술 후에 우리 눈의 양의 구면 수차를 더 증가시켜서 시력의 퀄리티를 더 저하시키는 효과를 나타냈었어요. 비비넥스 인공수영체의 경우에는 음의 코마 수차를 갖도록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구 내부에 삽입이 됐을 때 각막 표면의 양의 코마 수차를 상쇄시키는 효과를 내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구 내부에 비비넥스가 삽입이 됐을 때 시력의 퀄리티가 더욱 올라가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인공수정체 옵틱이라고 부르는 광학부의 끝부분에 글레어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글레어 현상 때문에 빛이 번쩍거리는 광시증 증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비비넥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자리 부분을 얇게 만들면서 광시증의 부작용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영체 다리라고 볼 수 있는 햅틱의 앞쪽 면과 옆쪽 면이 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공수영체가 수정체의 낭과 접촉을 했을 때 이 질감 처리된 부분이 마찰을 일으켜서 안구 내부에서 회전이 최대한 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비비넥스 렌즈를 삽입을 했을 때는 수술 후에 거의 회전이 없다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 새로 출시된 지메트릭과 지메트릭 플러스의 광학적인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메트릭과 지메트릭 플러스는 3중 초점으로서 원거리, 중간거리, 근거리에 이제 빛의 초점을 배분을 하게 되는데요. 지메트릭 같은 경우는 원거리에 빛의 배분을 많이 둬서 원거리 시력의 강점을 뒀고 지메트릭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근거리에 빛의 배분을 더 많이 둬서 근거리에 시력적인 강점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난시 교정용 토릭 렌즈도 다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난시 교정도 완벽하게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거리
근거리 작업이 일상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분 같은 경우는 양 안에 지오메트릭 플러스를 넣으면 근거리 작업에 월등한 그런 시력 결과를 낼 수가 있고, 또한 중간거리, 원거리도 잘 나오기 때문에 환자분의 만족도는 아주 좋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일상생활에서 먼 거리를 보는 게 중요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쪽 눈에 지오메트릭을 삽입하게 되면은 원거리 시력이 우수하게 나오면서도 중간거리와 근거리 시력도 잘 나오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개개인 특성마다 니즈에 맞춰서 이 다초점 인공수영체를 삽입하는 노안 백내장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호야의 지오메트릭과 지오메트릭 플러스 렌즈의 강점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믹스앤매치 방식과는 약간 다르지만 동일한 두 렌즈를 원거리에 강점을 둔 지오메트릭, 그리고 근거리에 강점을 둔 지오메트릭 플러스를 양쪽 눈에 혼합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환자분의 입장에서는 두 렌즈가 거의 동일한 렌즈이기 때문에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면서도 모든 초점에 빛의 배분이 균일하게 되면서 환자분이 원거리, 중간거리, 근거리에서 모두 우수하고 만족할 만한 시력 결과를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호야에서 새로 출시한 최신형 다초점 인공수영체인 비비넥스 지오메트릭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본인의 백내장과 노안 다초점 수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강남역에 위치한 성모 진안과에 방문하셔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숙련된 의료진에게 검사와 진료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 진안과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하셔서 더욱더 유익한 안과 정보를 많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안과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모 진안과 대표원장 박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